너의 온기가 얼어붙은 내 마음을 녹여줘. 나의 아침은 밤비와 부가 짖는 소리로 시작된다. 아이들은 침대를 이리저리 돌면서 나를 깨운다.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아침 인사를 전하고 나의 손길을 원한다. 교감을 나누는 것이다.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따스함은 하루하루를 보다 열심히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마음을 나눌 대상이 있다는 사실은 불현듯 밀려오는 씁쓸함을 가만히 다독여준다. 물론 피곤할 때는 좀 더 저급한 마음에 어김없이 찢어대는 두 녀석의 원망스러울 때도 있다. 아, 제발 엄마 좀만 더 자자, 응? 응?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꼬리를 흔들며 인사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순간의 짜증도 금방 사라지고 만다. 이렇게 아침 의식이 끝나면 배고픈지 밥을 달라고 애교를 부린다. 같이 식사를 한 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고 함께 누워 낮잠을 자기도 한다. 좁디 좁은 2인용 소파에 밤비와 부, 나 셋이 서로를 안고서 엄마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해. 책을 내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반려견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였다. 가족이란 어떤 존재일까? 그 정의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마음을 나누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가족 앞에서만 보여주는 민낯이 있을 것이다. 밖에선 좀처럼 드러내지 못하는 감정이나 기분도 가족 앞에서는 편하게 표현하게 된다. 그래서 짜증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낼 때도 많지만 그만큼 편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가족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밤비와 부는 내게 정말 소중한 가족이다. 사람들 앞에서 꾹 참았던 눈물도 아이들 앞에서는 편하게 흘릴 수 있다. 참아 하지 못했던 푸념들도 밤비와 부에겐 시시콜콜 늘어놓는다.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내게 이토록 솔직하게 내 모습을 부끄러움 없이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 있었을까? 밤비와 부는 항상 내 눈을 응시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거기에 일일이 반응한다. 일하러 나가는 나를 향해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어질 것 같은 눈망울로 서운함을 표현하고 일을 마치고 들어가는 나를 마치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한 듯 열렬히 반겨준다. 차가 생긴 후에는 심지어 자동차 소리에도 반응한다.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탄 차가 주차장에 들어서면 어떻게 알고 짖기 시작한다. 밤비와 부에겐 승하 전용 레이더라도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외출을 하면 항상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산책할 때에도 수시로 뒤를 돌아서 확인한다. 잠을 잘 때도 침대 옆에 내가 잘 있나 살피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지곤 한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밤비와 부를 통해 느끼는 행복과 소중함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함께 느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의 가족이 행복하듯 다른 반려견도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밤비와 부는 애완견이 아니라 함께 웃고 울고 아프고 사랑하는 가족이다. 내가 힘들어하거나 슬퍼할 때도 아이들은 먼저 다가와 손으로 다독거리며 위로해주는데
목소리와 몸짓만으로도 내 기분을 알아차리는 것 같다. 언젠가 심한 몸살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던 적이 있다. 정말 너무 아파서 서러울 정도였다. 보통 내가 가만히 누워있으면 밤비랑 부도 옆에서 잠을 자곤 하는데 그날은 내가 아파하고 있는 게 느껴졌는지 아이들이 쉬지 않고 침대 주변을 맴돌았다. 마치 내 상태를 체크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예쁘고 고마워서 울컥 눈물이 났다. 그래, 밤비랑 부랑 이렇게 걱정해주는데 얼른 나아야지. 병원에 갈 힘도 없고 만사가 귀찮아서 누워있기만 했었는데 걱정하는 듯한 밤비와 부를 보니 순간 기운이 생겨서 밥을 챙겨 먹고 병원으로 향했다. 녀석들은 정말 내가 걱정됐던 걸까? 아니면 그저 밥도 주고 놀아도 줘야 하는데 누워만 있으니 일어나라고 보챘던 걸까? 진실은 밤비와 부만 알고 있겠지만 그때 내게 전달된 마음은 엄마 빨리 일어나. 아프지 마. 라는 아이들의 간절함이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나는 밤비와 함께 있다. 그만큼 반려견과 함께 사는 것은 함께 생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순간은 위안이자 행복이 된다. 같이 생활하는 처음이 힘든 것은 서로 다르고 함께하는 것이 서툴러서 그럴 뿐이다. 서로의 패턴과 습성에 익숙해지면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배려하게 되어 자연스레 행복해진다. 밤비가 아기였을 때의 일이 생각난다. 방바닥이 미끄러운지 다리에 힘이 없어서인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걸었을 때 어찌나 신기하고 예쁘던지. 1살이 지났을 무렵엔 밤비를 훈련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강아지는 조금 더 남달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였다. 그런데 밤비, 절대 손을 안 하는 거였다. 아무리 어르고 달래고 했어도 손이라는 말에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간식으로 유혹해보고 화난 표정도 지어 보이면서 열심히 훈련했지만 좀처럼 성과가 없자 왠지 심통이 났다. 다른 집 강아지들은 주인이 손 하면 척하니 내미는 것은 물론이고 앉아! 일어나! 엎드려! 굴러! 갖가지 지시도 척척 따르던데 우리 밤비가 열등생 같아서 속이 상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 며칠이 지나 다시 밤비에게 말해보았다. 밤비 손! 그런데 그 순간 밤비가 보란듯이 내 손 위에 손을 딱 올리는 것이 아닌가. 어찌나 기쁘던지. 아기 엄마들이 엄마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처럼 신이 나서 엄마와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을 했다. 엄마, 밤비가 오늘 손했다? 언니, 우리 밤비 천재인가 봐. 오늘 손을 내 위에 올렸다니까? 정말 신기하고 대견했던 그날의 기억. 밤비가 내 명령에 복종해서 기뻤던 것이 아니라 내 말에 반응해줬다는 사실이 기뻤다. 우리가 조금씩 더 통하는 것 같았달까? 강아지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다. 밤비는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한다. 장난감을 소파에 올려두고 나를 툭 치면 그걸 던져달라는 뜻이다. 내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인형을 물고 미친 듯이 돌기도 하고 던져주면 금방 달려가 물어온다.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다리가 풀려서 넘어질 때도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푸하하 하고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 그런 밤비와 부의 일화를 엄마에게 곧잘 이야기해 주곤 했다.
우리 집은 밤비와 부를 키우기 시작한 후로 가족들 사이에 대화가 더 많아졌다. 일을 시작하고 부모님과 따로 살게 되면서 서로 공유할 부분이 줄어들어 부모님과의 대화라고 해봤자 안부를 묻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엄마도 밤비와 부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먼저 물어보신다. 그러면 수다가 한참 이어진다. 아이들 덕분에 대화할 거리가 많아졌다. 이렇게 밤비와 부가 커가는 과정에서 웃을 일이 많이 생긴다. 신기하고 기특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더 웃게 되는 것. 그런 웃음이 바로 힘이자 기쁨이 아닐까?